안녕하세요. 전형적인 한국 사람 인사예요. 친해지고 싶은데 예의는 차리고 싶은 안녕하세요. 미나쌤입니다. 오늘은 수업 시간에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바로 억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억양이라는 거는 말의 높낮이를 말해요.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언제 끊고 언제 더 길게 말하고 언제 빨리 넘어가는지 한번 같이 글을 읽어보면서 느껴보도록 해요. 억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콩고 분이 나오세요. 그런데 그분이 한국어를 하는 외국 분들의 한국어를 평가를 하세요.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. 이 사람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. 이렇게 점수를 재미로 줬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분이 평가를 할 때 그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준이 바로 억양이었어요. 그래서 로버트 할리 씨 아시죠? 로버트 할리 씨는 진짜 오래 한국에 사셨어요. 20년? 근데 그 로버트 할리 씨보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영국 남자 조시 씨 아시죠? 네, 영국 남자를 더 한국어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. 영국 남자 조씨의 영상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억양이 진짜 예술이구나 생각을 했어요. 억양이 한국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요. 오히려 어떤 말은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. 그래서 한국어를 잘한다, 못한다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억양을 깔고 들어가요. 하지만 억양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줄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개인 과외를 받지 않고서는 어려워요.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같이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액티브 코리안이라는 서울대에서 만든 말하기 교재를 들고 왔는데요. 아무 교재나 상관없어요. 이 지문을 이용할 건데 줄글이 줄줄줄줄줄 있고 그 중간중간에 따옴표가 있는 거를 고르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일반 쓰기 할 때 문장이랑 말을 할 때 문장이랑 다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러면 제가 골라온 지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.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억양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릴게요. 한 문장씩 따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국어 억양을 한번 느껴보세요. 시작할게요. 한국에서 처음 식당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. 저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켰어요. 그런데 아주머니가 비빔밥하고 여러 가지 반찬을 저에게 주셨어요. 저는 반찬을 먹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없어서 반찬을 안 먹었어요. 비빔밥을 다 먹었을 때 아주머니가 왜 반찬을 안 먹었어요? 반찬을 안 좋아해요? 라고 말했어요. 저는 돈이 많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. 아주머니가 웃었어요. 그리고 반찬은 모두 공짜예요 라고 말했어요. 지금은 식당에 가면 항상 반찬 더 주세요 라고 말해요. 지금까지 문장을 한 문장씩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? 한국어가 이럴 때 쉬고 이럴 때 강조를 주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?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. 첫 번째로 조사가 끝나는 지점에 조사가 있는 지점에
강조가 들어가요.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볼게요. 한국에서 처음 식당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. 이렇게 에서에 강조가 들어가고 에 조금 들어가고 이에 조금 넣어주시면은 한국어스러운 억양을 할 수가 있어요. 다시 해볼게요. 한국에서 처음 식당에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. 어때요? 괜찮죠? 자, 그러면 다음 특징은 하고, 라고, quotation, 인용문이 있을 때는 이 라고, 하고, 냐고, 자고 이 부분이 아주 빨리 넘어가요. 해볼게요. 반찬을 안 좋아해요? 라고 말했어요. 그쵸? 라고가 분명히 있어요. 좀 더 천천히 말해볼게요. 반찬을 안 좋아해요? 라고 말했어요. 원래 빠르기로 해볼게요. 반찬을 안 좋아해요? 라고 말했어요. 그쵸? 여기 라고가 숨어져 있어요. 네. 라고 빨리 말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. 그 다음에는 한국어에 그런데, 그러면, 하지만, 그래서 이런 컨정션들이 있는데 이런 컨정션을 말할 때, 접속사들을 말할 때는 좀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아요. 여기서도 저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켰어요. 그런데 아주머니가 비빔밥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도 그런데 할 때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좋아요. 그런데 여러 가지 억양을 들려드릴게요. 그런데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. 여러분들의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해 보세요. 오늘은 세 가지 특징을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싶고요. 제가 이 지문을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보면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. 알겠죠?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저만큼 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